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가만두면 잘할 것을 자꾸 흔들어대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대구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 손가락질 참기 어렵다는 말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구 폐렴, 대구 봉쇄 이런 말은 정말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절대로 참가해줘야 될 것을 거듭 요청드렸고요.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도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으로 반대도 했었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성공적으로 창당하는 일에 몰두하고 저는 비례순번 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출마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오늘의 핫 이슈들 모아서 2부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단일교회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번 주일 예배를 동영상이나 가정예배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당분간 종교집회 자제를 호소했죠. 주일 예배 중단을 두고 기독교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3부에서 이 주제로 인터뷰합니다. 총 31만여 명의 신천지 신자 명단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11만 명을 검사했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세 가지 이슈들, 신천지와 마스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원과 맞불 청원에 대해 4부 빅데이터 시간에 알아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정에서 시작합니다. 행안부에서 일할 때 40년 경력 소방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고함과 비명이 마구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영화관이라고 치면 안내원들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꼭 고함치고 악쓰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힘센 남자들이 먼저 살겠다고 달려나가다 안내원을 밀어 넘어뜨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를 믿고 따라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만두면 잘할 것을 자꾸 흔들어대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 SNS에 이런 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대구에 계신 거죠? 예,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예. 예, 대구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네요. 예. 방금 제가 의원님 SNS에 올린 글을 읽어드렸는데 이런 글을 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결국은 재난이 닥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한테 불안과 공포가 오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가 조장되면요, 그게 더 재난을 더 키우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는 질서 있는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왕좌왕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정부가 중대본을 가동을 해서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할 말씀도 있겠지만 그런 건 좀 당분간 참아주시고 정말 이 어떤 수습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예. 또 국민들 중에서 일부가 또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 또 이런 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대구 시민들은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초기 대응, 이른바 뭐 중국을 전면 차단 안 했다든 하는 이런 또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셨었고요. 또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전체 지금 총 확진 환자의 한 85% 수준이거든요. 예. 대구 경북이.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두렵죠. 예. 주변에서 이게 막 그냥 일상적인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감염원도 찾아냈고 또 최근에 그 확진자를 지금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런 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이제 곧 이제 말하자면 정점을 찍을 것이다. 예.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다 드러나면 예. 그분들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 예. 이제 그게 그 다음 일이 되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모든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늘 느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늘 송구하고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그 봉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도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고, 물론 뭐 아유, 그럼요. 예, 방역 체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김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하시던 것 같은데. 그럼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 봉쇄라는 말을 무슨 그런 방역 체계에서 쓰는 말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 지역을 저질러 싸는가 보다. 또 중국 우한시 경우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평상시에 제답지 않게 아주 못된 발언을 했죠. 비수를 꼽은 거다. 그렇게까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었어요. 예. 대구 시민들. 예. 그날 대통령께서 또 오셔가지고 일부 확실히 오해를 푸셨고 또 그날부터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면서 하니까 봉쇄 이런 데 대한 오해는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예. 대구 상황 좀 자세하게 여쭤보죠. 병상이 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확진 환자 중에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전체 반이 조금 넘는 정도고요. 예. 나머지 반 정도가 확진은 되지만 자가격리. 어디 나돌아다니지 말고 각자 집에 계세요. 그리고 병실이 나면 연락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 한 분이 갑작스러운 말하자면 호흡곤란이 와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이건 국민들한테 대한 어떤 주는 쇼크 또 시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너무너무 크죠. 예. 그 점에서 저희들도 이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이 중증 질환인지 혹은 자가격리해도 되는 질환인지 판단을 빨리빨리 더 인력을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대구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네네. 지자체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일각에서는 경기도나 서울과 비교하면서 그 권영진 시장이 대처가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옆에서 같이 보니까 안쓰러워서 예. 저는 어떤 그런 평가를 할 처지는 아닙니다. 예. 다만 워낙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을 해버리니까 예. 아마 대구시의 대응 또 그 과정에서 또 공무원들도 감염이 벌써 한 20명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재난 대응을 하고 있는 어떤 시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주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조금 초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허점이 드러난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왜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비난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 일이 빨리 진행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오늘 아마 대구시가 그 신천지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빨리 신도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대구시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모두에도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너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은 없는 게 좋다 이게 했는데 지금 네네. 어쨌든 힘을 합쳐서 위기는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복지부 장관 물러나라, 외교부 장관 물러나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래서 주장하시는 거야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 이제 주장하고 그 논거가 사실은 복지부 장관이 본인이 다음에 해명했습니다만은 표현을 잘못해서 마치 그 책임이 한국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해외에서 전부 각 나라마다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예.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재난입니다. 예. 재난을 극복해야 될 테다. 그래서 지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려치더라도
요거 다 극복해놓고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듣지 않으니까 대구 지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니질 않고 있다고 해서 예.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점을 그저께 대통령께서 오셔서 보고 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자영업자 대표들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사당 대표하고 회담하시면서도 정말 이 대구 경북의 이 어려운 걸 위해서 정말로 과감없는 지원을 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이 어려울 때 대구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인 만큼 뭐 선거운동은 전혀 못하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선거운동 끌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여기 제가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프래카드를 함께 이겨냅시다. 그냥 그거 딱 붙였어요. 예. 힘내라 대구 경북. 예. 여기서 무슨 뭐 선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될 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또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또 각지에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물품도 답지하고 있고요. 네네. 뭐 이럴 때 보면 좀 뭉클하기도 해요. 예, 그런 게 감사하죠. 지금 대구시의사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이 의료 인력들이 지금 아까 보도된 바에 의하면 700분 이상이 지금 와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예. 또 대구시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일과가 끝나고 오후에 그 평온한 몸을 이끌고 와서 또 도와주시고요. 예. 그래 이런 것 보면 그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버텨주는 신대한 영웅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서 무명의 자원봉사자 또 곳곳에서 지원품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마운 것은 이제 건물주들께서도 지금 이 어려울 때 어려움에 빠진 임대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혹은 예.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힘을 합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 정부에서도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또 추경 빨리 통과를 해서 대구부터 먼저 추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의원님 말처럼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마 우리 대통령님 모든 말씀이나 황교안 대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다른 어떤 정치적 견해는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또 그리고 대규모로 해서 어떤 국민 경제 전체에 오는 주름살을 막아주겠다. 특히 또 대구 경북처럼 이렇게 폭탄이 떨어진 지역은 더 선제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합의하신 것 같네요. 예. 의원님도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취합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언제쯤 약간 진정 상태로 돌아왔을까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니까 이제 바로 신천지 집회에 참가했던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른바 이제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이제 검체에 대한 검사가 대충 끝나는 시점, 그러면 앞으로 한 적어도 4, 5일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이렇게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그 뒤로 이제 일반 소위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잡힐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협조 또 관계 당국의 어떤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이 피해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가지고 있는 큰 이 상처와 공포 이 부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 같네요. 예.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국민들도 대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하여튼 이 어려움에 빠진 이런 대구시 또 경상북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이런 감염병이 우리 공동체를 대한민국을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고 또 결국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또 잊었던 이웃과 우리 또 서로 간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이런 관심과 연대 이런 걸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따뜻한 미소와 격려, 전화 그게 전부 다 이 대구 시민, 경북도민들한테는 큰 어떤 용기가 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 시민들도 힘내시고 의원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었고요.
그 인터뷰 초반에 소리가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의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했죠? 예, 방금 전에 오후 5시 통계가 새로 나왔는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전 9시하고 오후 4시 기준으로 2번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전 9시에 대비해서 신규 환자가 315명 발생을 했고 전체 환자는 2,337명이 됐고요. 오전과 오후를 합치면 오늘 하루 동안 571명의 신규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없었고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고요. 오후만 놓고 보면은 315명 중에 280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충남 지역이 19명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운동시설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전파가 된 걸로 보이는데 큰 걸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요. 다른 지역은 이제 부산 2명, 대전 1명, 울산 3명, 경기 6명, 강원 1명, 경남 3명 이렇게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금 오후 4시 기준으로 3만 명이 검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예.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그것도 그렇고 현재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오늘 발표 나왔지만 유증상자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유증상자 중에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좀 높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도 확진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예. 오늘 완치자는 1명 있었고요. 예, 완치자 1명 나왔습니다. 광진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탈리아 출장 후에 발병했다고요. 예, 새로운 유형인데요. 지난 19일에서 24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 왔던 회사원분이 이제 확진자가 됐습니다. 27일 저녁에 이제 판정이 최종적으로 났고요.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사망자가 17명이 발생을 해 전날 대비 5명이 늘었는데 예. 우리나라의 사망자보다도 많습니다, 이제는. 예. 예. 우리가 5만 명 정도를 검사할 때 일본은 1,500명 정도밖에 검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검사를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한다. 이것도 상당히 외국에서 놀란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좀 외신에도 좀 극찬받은 부분이긴 한데 예. 지금 현재 한 대구, 고양, 세종시 등지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말 그대로 차에 탄 채로 접수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데까지 차에 앉은 채로 이제 다 진료를 원스톱으로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과정이 진료가 접수하고 의료진을 면담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검체를 채취하는데 총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진행이 예. 되기 때문에 전염되는데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효과가 있어서 뭐 BBC나 뭐 외국 외신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외신 기자들이 상당히 극찬을 했습니다. 예. 예,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뭐 이런 정부 비판 기사가 예.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신천지 쪽인데 예. 그 교인들을 또 숫자를 숨겼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 교단 측과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 전체 신도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 21만 2천 명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이제 명단이 이제 뿌려져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신천지 쪽이 제출한 명단과 우리가 파악한 명단이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대구시에서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시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시가 파악한 것보다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한 1,983명 정도 적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구시는 이제 신천지 측이 신도수를 속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면은 추적하는 상당히 애를 먹겠죠. 방역 예,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교육생이라고 하죠. 교육생과 이제 미성년 신도들까지 명단을 추가로 받았는데
사실 원래 신천지 측은 교인 전부 다 해서 한 22만, 23만 정도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번에 추가 제출한 명단을 다 합쳐보니까 30만이 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설들이 꽤 있다는 의혹들이 나오거든요. 예. 신천지 신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현재 추가적으로 받은 신도까지 하면 약 3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거는 현재까지 11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1638명이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약 3분의 1 정도 진행된 거죠. 예. 유증상자라면은 어쨌든 이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아마 계속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신천지 언급을 피해오던 미래통합당 오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했네요. 예, 그동안 이제 신천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고발 이유는 뭡니까? 2017년 방송인데요. 고발 근거는 당시 신천지 한 전 간부가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2012년 이만희 총회장이 당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자신이 지어줬다라고 예. 했다고 주장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례가 나오고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이제 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에 보낸 것 같은 우편물이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예.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신천지라는 단어 자체가 새누리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한다. 신천지의 순우리말의 새누리 아니냐 뭐 이런 거 예,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관 짓는 것을 이제 미래통합당 측은 계속 부인을 했는데 예. 도저히 이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 이만희 총회장 측을 이제 고발하게 이르렀습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그 한나라당 뭐 당원 가입 동료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신천지는 새누리 아니냐 이렇게 예. 나올까 봐 사전 차단하는 거네요. 총선에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면 고소고발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해보죠.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논의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로 논의를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근거가 된 것은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회동을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당시 이제 그 식당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과 홍영표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은 뭐 상대편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활발히 오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예. 중앙일보 기자는 어떻게 취재했습니까? 이 내용을 식당에서.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이제 중앙일보 취재진은 그 이 5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 근처 식당 바로 옆방 지근 거리에서 이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옆방에서?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 당대표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보도가 이제 오늘 알려지고 좀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고 미래통합당처럼 민심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고 창당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정당이죠. 열린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보도하고 참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오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물론 민주당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본인은 비례대표 후보로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창당 작업에만 관여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손혜원 의원도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무소속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코너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늘 나왔는데 이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한 거는 아니라고 이제 했고 다만 이제 이 길을 떠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함께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각자 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합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이게 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죠. 예.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이죠. 예. 지역 후보를 안 내겠다고요? 예,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을 사실상 비례정당으로 내세우겠다고 오늘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례 후보만 내겠다. 비례 후보만 내겠다는, 예.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 후보만 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미래통합당과 선거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언론의 평가는 네. 사실상 통합당과 연대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왔어요. 예. 왜냐면은 사실상 반문재인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반정부 연대에 포함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지역구 왜냐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예,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고 하면 그 표가 예. 야당이 갈려먹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내지 않는 것이 반문 연대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래 예.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다고요.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이제 했고요. 통합당과 사전에 조율했느냐는 질문은 없다고 이제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나왔을 때 이제 미래통합당 합류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나는 일관되게 통합연대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데서는 다만 이제 김형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측근들은 미래통합당으로 가버렸어요. 네,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고 또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언론의 해석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해석이 나온 겁니다. 예. 3% 이상을 얻어야 비례것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 가능할까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은 쉽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늘 회동했죠. 예,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여야 사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한 게 아닙니까? 예,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여기서도 그 위기 극복하자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네요. 예,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제 4명과 함께 회동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면서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부탁을 했고 추경 편성안을 같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나온 결론은 이제 각 정당들이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죄를 해야 된다. 초기 방역을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컨트롤 타워를 이 시점에 경질을 한다는 거는 자칫하면 더 큰 혼란을 사실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뭐 진짜로 잘못하고 방역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책임을 묻더라도 끝나고 그쵸? 하는 게 뭐 이 시스템에는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코너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순식간에 참담한 상황이 되었지만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찌됐든 질본에 지금 나름대로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체력적으로 좀 버텨나갈 수 있는지 좀 여쭙고요.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입니다.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온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계신다는데요.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허영철 사장님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예, 대구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네네, 저희는 대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7년 반 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금 뭐 전국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지역에 우리 청년들 채용하고 저희는 또 특별하게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도 채용해서 예. 관광으로 이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전국에서 오는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 숙박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내리시게 됐습니까? 네, 지금 대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저희도 관광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대구 시내에 3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가 뭘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 그럼 저희가 2개 숙소를 전체를 우리 타지에서 오는 의사선생님들한테 좀 제공을 하자. 예. 이렇게 하고 대구시 쪽에 의견을 전달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요. 지금 전국에서 내려가 계신 의사분들도 모텔에서 묵어야 되나 어디서 묵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네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도 아주 고마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지금 공중보건의 쌤 2분 지금 예약을 하셨고요. 예.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까지 해서 지금 오늘은 3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벌써 진료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네요. 예. 네. 의료 봉사자분들과 이야기 좀 나눠 보셨습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한 밤 10시까지 진료 활동을 하시는 관계로 예. 제가 아직 뵙지는 못했고요. 예. 아마 이번 주말쯤에는 대구시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에 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내려오실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이 묵고 하면은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 직원들이 다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저희는 관광 쪽의 사회적 기업이라서 벌써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소독 문제나 이런 문제를 대책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소할 때도 우리 직원들도 조심해야 되니까, 저하고 함께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그렇게 곳곳을 지금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스트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고, 또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갈 텐데, 네네. 금전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이걸 극복해야지만 저희도, 더 많은 임금을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게스트하우스가 동성로 근처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예, 동성로면 대구에서 최고 번화가 중에 하나인데. 네네. 밤만 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 곳인데 요즘에 동성로가 사람이 없다고 해요. 맞아요? 완전히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까? 심각할 정도로 없습니다. 네네. 네. 이런 모습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네요. 그죠. 제가 지금 대구에서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진짜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문 닫는 식당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 네, 그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어서. 네네. 예, 그래서 월세를 받지 않겠다 그런 건물주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예.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의료진 분들한테 이렇게 숙소를 내놓게 된 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 출발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 건물을 한 5년간 사셔서 무료로 주셨어요. 아하. 예, 그런 어떤 마음을 나누는 데서 저희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데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 댓글 좀 소개하죠. 제갈무님께서 저희도 친가가 경북 영주입니다. 힘내세요 경북 시민. 김은지님께서 재난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네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구 힘내라 사장님 복 받으세요. 스푸트니크님께서 시민이 영웅입니다. 응원합니다. 다음에 꼭 놀러갈게요. 이런 댓글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댓글뿐만이 아니고요. 전국 각지에서 힘내라 대구 경북 응원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대구 시민으로서 이런 응원 캠페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힘을 모은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일단 대구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정부에 바라는 점 있습니까? 뭐 하여튼 빨리 이런 사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계신 건 알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더 장기간 가다가는 경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좀 한뜻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구 상황은 뭐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 학원도 안 다니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집에만 계시면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나갈 수 있는데 집에서 쉬는 거하고 못 나가는데 집에 있는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하고 간부들은 지금 매일 출근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틈나는 대로 직원들은 휴가를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게 뭐 꼭 또 대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전국에서 국민들이 또 힘을 모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거뜬히 이겨낼 거라고 믿고 싶고요. 진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그런 나라, 좀 더 이런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중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허영철 사장님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개신교계 움직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등록 신도 56만여 명, 국내 최대 개신교 교회이자 단일 교회 성도 숫자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박경표 장로회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표 장로입니다. 예. 장로님, 주일 예배 중단이 전례 없는 일입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이 상인 만큼 이런 결정을 하셨겠죠? 네. 예. 이렇게, 지금 주일 예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주일 예배를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2주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주간이요? 네. 예.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3월 1일과 3월 8일 2주간 그렇게 지켜보고, 예. 추후에 다시, 상황에 따라서 재논의를 할 것입니다. 예.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물론, 여의도에서 이상을 받고 있는 전국의 모든 순복음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소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또한 대형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에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금지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이유가 헌금 때문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헌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왜 그러냐, 교회는 원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전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헌금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닙니다. 예. 온라인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성전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종교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 온라인으로 전체적인 방송을 통해서 저희 인터넷 방송망을 통해서 예. 방영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네, 유튜브도 통하지만 자체 내에서 개발한 OTT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성도들이 많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인터넷 OTT를 활용해서도 많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전면 금지되는 겁니까? 이것도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기관들, 여러 단체들, 여러 교구들이 있으나 모든 단체 모임이 다 중단됩니다. 예. 대예배뿐만이 아니고 소예배나 그룹 미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될 예정입니다. 예. 명성교회나 소망교회 같은 대형교회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가 아직 없습니다. 예. 또 교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고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님들이 이를 잘 지켜주고 있어서 아직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소위 말하는 추수꾼이라고 하죠. 각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네네네. 예, 여의도 수목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교회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철저히 막아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CBS에서 기획 보도된 신천지 실체 영상을 반영해서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의료 지원금 같은 것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네. 대구 시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오는 자와 함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한 이웃이 어려울 때 돕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3월 3일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이 대구로 직접 내려가셔 성금 10억 원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 네네. 예.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대형교회에서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박경표 장로회장이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대형 교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총회장 명의로 목회 서신을 보내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되는 이 3주 동안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호소한 육순종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육순종 목사입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이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다른 곳인가 보죠? 다 같은 기독교입니다. 예. 저희 교단을 한국기독교 안에서 진보적 교단이라 그러는데 예. 교회를 꼭 진보 보수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 교단이 지난날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고 또 사회와 함께 소통하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진보적 교단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예.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명의로 서신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상황이 위중하고 급박하고 우리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는데 사회 공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 확산되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일 예배를 좀 가정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에 대체해달라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예. 응답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예, 그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중에 속속 결의를 하고 온라인 예배 대체하는 지금 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라는 곳이 근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당연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성도들이 반대는 혹시 하지 않았나요? 반대하는 그 일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게
예배당이 꼭 교회는 아니고 신학적으로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면 모이는 교회라고 부르고 또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선 자리에서 그 교회로서 각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부 또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모여서 해야 된다. 그 혼자 하거나 영상으로 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장에 대해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게 그런 정서는 이해가 되나. 예. 왜냐하면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오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받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그 익숙한 사람들은 또 자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자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특히 잘못된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서신 보내고 한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을 텐데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물을 빚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 이웃의 고통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은 큰 문제죠. 예.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오래된 습성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예. 저는 그것을 일종의 해석 조급증이라고 보거든요. 해석 조급증. 지금은 해석할 때가 아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예.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리고 위로하고 사랑할 때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 불교와 천주교는 이미 며칠 전부터 결정을 했거든요. 당분간은 모이지 않겠다고. 근데 그 기독교 특히 대형 교회들이 예배 중단을 고민하는 이유가 주일 예배를 하지 않게 되면 헌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단일화돼 있고 중앙 집권적이고 개신교는 다 개교주의여서 이제 판단이 좀 느릴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불교도 매주 모이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예. 개신교에서 이제 매주 모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교회 교단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정이 좀 느린 거고요. 상식적 판단이 좀 느린 거고. 이제 헌금 문제는 어느 사회 공동체 안에 모든 공동체만의 문법이 있는데 경계에 누리려면 볼 수 없는 신앙 고백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고백적 행동인데 쉽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사회가 우리 문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되게 교회 헌금 행위라는 것이 패턴이 연초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드리기 때문에 며칠 쉰다 그래가지고 무슨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다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 한 주, 두 주 빠지는 것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 애착과 에너지가 있어서 그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보지 그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서신에 사순절 언급하셨던데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기간 동안을 기억하는 계절이고요. 부활절 전 40일간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좀 경건하게 보내기로 약속한 그런 계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계절이니까 사랑의 정신을 더 실천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 십자가는 너를 위해 나를 내어준 희생적 사랑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세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구로 달려가는 그 의료진들의 모습이 정확히 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사랑을 행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직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지 결정 내리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향 거기에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육순종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에 찾아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금 3주째 코로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번 그렇죠. 주에도 그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 중에서 80%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였다면 예. 이번 주는 아예 그냥 100% 전부다. 아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어휘들이 모두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순위를 보게 되면 코로나가 가장 많이 등장한 어휘였고 다음이 신천지였어요. 그리고 예. 대구와 교회 이런 내용들이 4번째, 5번째로 많이 등장했고 예. 마스크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면서 8번째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런 어휘들, 그러니까 50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5가지의 그런 주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 소식.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 조사. 이제 부속기관에는 우한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중국 및 해외에 출국한 한국인들의 격리 문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문 대통령 탄핵 청원 대결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지금 한 130만 대 100만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가 130만 그리고 응원한다가 100만 정도인데 이 내용 가지고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천지 이야기부터 그럼 해보죠. 신천지 교회가 우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밝혀진 사실이고 또 감염원에 대한 보도들도 있었고요. 네. 녹취록도 이제 나왔었죠. 네네, 이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라는 어휘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동안 2번째로 많이 뉴스에서 언급된 거였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논란의 핵심이었고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한교회가 철수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엔 녹취가 밝혀지면서 기존의 주장이 이제 반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음에도 지금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게 지금 우한에서 교회 운영되고 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전파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감염원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 네티즌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네티즌들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감염 루트가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정사실화하고 우한 교회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우한 교회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번복됐던 것과 관련해서 이거 신천지 쪽에서 지금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부각시키고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댓글이라서 이제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이비 집단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성토하는 그런 감정적인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네티즌들은 감염 루트는 신천지가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신천지가 이렇게 네티즌들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단체 예배로 이렇게 감염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특히 대구 지역을. 네. 근데 지금 우리 대형 교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걱정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잘 해주셨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보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역적 특성이 좀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그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많은 그 주요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 경기권을 조사해 보니까 주일 예배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그러니까 오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외에 이제 뭐 오늘 어제 요 정도에 결정됐지만 그 전에는 과반수가 계속 주일 예배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여론이 네이버나 다음 모두 이게 굉장히 차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 일단 댓글들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원인을 헌금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헌금의 의미와 그런 헌금 때문이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뭐 이 시간에도 했었지만 그런데 이제 댓글에서만큼은 교회와 예배 다음으로 많은 단어가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털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개에 가까운 공감을 얻은 댓글을 보면 그 심지어 좀 격한데 헌금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배 강행 이유를 금전적인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신천지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 예배를 보는 것들이 나중에 또 더 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부정적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티즌들은 그래도 좀 이게 헌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심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출도 자제하고 모이는 곳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행사도 취소되고 운동 경기도 지금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형 교회들은 주일에 다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하느냐. 그건 돈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뭐 네티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는 행동을 한다 싶으면 그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뭐 본질적인 것보다도 이런 금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 문제도 사실은 한 주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이 마스크 문제는 그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중국에 300만 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지난 25일이었었는데 국내에서 마스크 구하기 힘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 내용들을 보면 그 이유를 뭐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 너무 많이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133개의 그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풀가동을 했을 때 공급 가능한 일일 평균 물량이 약 이게 1,000만 개 정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일에 왜 이런 보도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관세청하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수출입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출입 통계를 봤더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말에 같은 경우에는 그 60만 달러 정도를 이제 중국에 그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수출했었는데 근데 올해 1월엔 그 100배 가까이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달러가 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1월 수출액이 작년 한 해 수출액과 맞먹을 정도고 게다가 2월 20일까지로 해서 또 잠정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2월과 비교해서 200배나 증가했던 것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1, 2월에 있는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이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것의 3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정도로 많이 이제 수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일단 댓글에 많이 등장한 어휘 중에서 이제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이 8번째 비중으로 나타난 자국민이라는 내용입니다. 자국민도 마스크가 모자라는데 왜 수출을 이렇게 많이 했냐? 네, 뭐 그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300만 장을 지원했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그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사실 300만 장이라고 하면 아까 밝힌 것들 보게 되더라도 일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캐파라고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3분의 1이지만 이런 걸 보내는 거라고 그 정도 수준의 사실관계보다도 감정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없는 상태인데 지금 나도 모자란데 왜 중국을 지원을 했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또 보면 대체로 다음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15,000개 정도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자국민이 우선순위 아닌가요?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이건 또 연예인들이 마스크 문제를 몇 번 비판하면서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기부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부족이나 뭐 나아가서 정부가 부족하다 비판적인 내용들을 했었는데 뭐 개인의 의견이고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한 의견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반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고 그 정부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27일 오후부터 약국과 우체국 농협을 통해서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하겠다 매일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 오늘자 보도들도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27일이고 오늘 28일이니까 이틀째인데 이틀째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있는 그 근무하고 있는 건물도 보게 되면 이제 아체 근처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에 처음에 문을 열 때 굉장히 줄을 많이 서 계시다가 이거 안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 뭐 실망을 하고 돌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런 내용과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이 이런 현재 그 마스크 공급 방침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마스크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들의 구체적인 상황 파악도 없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보도를 했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라서 그런지 한 10,000개 정도의 댓글이 수집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기사의 논조가 좀 비판적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댓글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게 되면 정부가 단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강제적 조치를 취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조선일보 보도에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 댓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제 비판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경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경험적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그것도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 저도 이제 기사를 세밀하게 봤었는데, 인터뷰이가 그 공장에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공장장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일단 원자재인 필터 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서 사실은 개당 생산 단가는 굉장히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얘기한 공적 판매처에 제시하는 그런 납품가가 장당 700-800원인데 이거대로 하면 오히려 이제 어느 공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0만 원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손해가 난다. 특히나 또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손해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방금 아까 원자재도 말씀드렸는데 원재료가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식이냐면 이거 원재료를 공급해 줄 테니까 너네 마스크 완제품 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원재료 공급하는 축에는 우리가 그럼 마스크를 나중에 너네한테 수출할게 뭐 일정 하고서 이렇게 계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생산량 10%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납품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내놨더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생산이나 계약에 있어서 큰 손해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 경험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사실은 그 약국 경험담 같은 경우에는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댓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급하게 이런 대책이 마련되다 보니까 약국에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도 사실은 약국이 직접 마스크 주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네 같은 경우 2군데가 3군데였는데 신청을 해도 연락도 거의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조석적인 대책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스크 대란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지금 오늘 정세균 총리도 밝힌 것처럼 이제 특단의 대책을 이제 마련하기로 했고, 근데 다만 이제 마스크에 대한 공급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와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부 손해를 볼 수 있는 마스크 생산업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또 마스크가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 사재기를 해놨던 공급업자들,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이 최근의 분위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는 예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마스크 가격이 사실은 내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많은 이제 이용자들이 이거 2,000원 이상으로 사면 안 된다. 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는 그런 모형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재기 단속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와 다음이 정반대 댓글 성향이지 않습니까? 네네. 다음 같은 경우면은 쉽게 말해서 친정부 성향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네네. 이 마스크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댓글이 좀 있었는 모양이네요. 네, 마스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되게 밀접한 내용들이니까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고 응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맞고 있다 뭐 이런 댓글이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이렇게 국민적 재난, 국가적 재난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는 좀 하나로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둘로 의견이 나눠서 또 치열하게 이걸로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니까 네. 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청원자가 급증하니까 네. 반대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네네. 이 청원이 올라오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원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들어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30만 대 100만 정도로 그러니까 탄핵 130만 그리고 응원한다 100만 이렇게 이야기가 그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이 발빠르게 계속 뒤를 뒤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시간에 막 동의하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최우종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도 응원하는 숫자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청원 만료일이 탄핵 촉구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이고 응원을 하겠다는 것들은 3월 27일이거든요. 이렇게 감안을 하고 그리고 현재 추월 속도를 봤으면 그 추월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마 응원하는 메시지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예, 탄핵하자는 청원은 더 빨리 시작했으니까는 네. 지금 아마 추월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추월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씁쓸하네요. 그런데 근데 이런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하는 거죠. 예, 사실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대답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행정부 수반의 그런 탄핵 얘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청원이라는 공간이 말 그대로 청원, 행정적 청원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정치 대립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양 포탈의 댓글들을 좀 비교해보죠. 어떤 뉴스였냐면 두 청원, 방금 말씀드린 청원이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의 그 머니투데이와 국민일보 뉴스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댓글을 살펴보면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된 어휘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가 조작, 9번째가 조선족이었습니다. 예. 이게 어휘만 보면 굉장히 이게 의외의 내용들인데 그래서 해당 댓글들을 이제 그 봤는데 보게 되면은 그 댓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응원을 하는 IP의 70%가 중국 소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선족들 단톡방에서도 응원 청원을 지지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댓글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댓글 보게 되면 근거로 든 게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고 하는 인터넷 게시글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되게 조악하고 전반적으로 사실도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인데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선족의 고백? 네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이것이 일종의 작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그런 중국과 조선족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그 굉장히 각 카페라든가 인터넷 게시판으로 굉장히 광공에게 퍼날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신천지나 기레기 같은 어휘들이 비중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기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게 둘이 굉장히 경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많은 이용자들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저쪽이 조작이고 이거는 실제로 경쟁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의 음모론 같은 것들을 제기하는 것들도 있는데 다음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구 이 청원이 친천지의 여론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그 탄핵과 응원이 불붙었다는 기사 이런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사가 잘못돼서 기레기라는 표현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보게 되면 기레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일방적으로 야당을 편든다 언론이.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언론과 기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17,0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딱 이겁니다. 끝까지 지지합니다. 문 대통령님.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서도 많이 가장 이제 공감을 받았고 물론 뭐 여기서도 비판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글, 지금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조선족들이 선거에 모두 참여했고 여론 조작에 앞장섰는데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다 우리 손을 거친다. 이것은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한국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 쭉 몇 주 동안 얘기했습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반 문재인 성향이지 않습니까? 반 정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글은 베스트 댓글을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시켜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친정부 성향으로 댓글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거든요.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글이 왜 갑자기 쑥 퍼졌던 그게 왜냐면 그게 마치 양심 고백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냐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중국 덕분에 당선이 된 거다. 그러니까 중국 덕분이고 이거 다 중국 정부와도 공산당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색깔론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된 것이고 그리고 나는 조선족인데 다른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중국과의 네트워크 때문에 굉장히 지금 친정부적인 그런 댓글을 쓰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양심 고백을 하건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다들 뭐 그냥 보시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나라가 좀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가짜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선동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종류의 하나가 아닐까. 네, 이건 뭐 사실 가짜 뉴스 측에도 못 드는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너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들은 사실은 약간 그럴듯한 것들 조금씩만 소스를 바꾼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좀 유포시키려고 하는 약간 의도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왜 입국 금지시키지 않았냐 하면서 중국인 혐오, 우한 폐렴이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 혐오를 이용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는 그런 세력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에 엔딩곡 하나 들어보죠. 오늘 순서는 오늘 코너 빅데이터 코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돌아왔을 때는 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대구 경북 분들 많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